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가오는 2025년 예상되는 경제 불황이 한국의 기업 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과 기업 강사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2025년 한국 경제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들의 비용 절감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교육 시장은 아마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 교육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 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교육 시장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예산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기 불황기에 기업들은 여러 복지 예산과 더불어 교육훈련 예산도 삭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집합교육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필수 법정 교육과 핵심 인재 교육 및 PIP 교육 같은 구조조정용 교육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과거 불경기에도 이런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 방식의 혁신적 전환이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집합교육이 개개인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변화가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교육기획사를 통한 교육에 대해서 가격 압박이 심해지면 퀄리티 있는 강사와의 협업이 힘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퀄리티 있는 강사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사 개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셋째, 교육 내용의 실용성이 더욱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교육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영업 교육이 많아질 것 같고요. AI를 활용한 마케팅, 영업 교육으로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위기 관리, 변화 관리, 리스크 관리 같은 불경기에 필수적인 역량 교육도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강사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문성의 질적 도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강의 스킬만으로 더 이상 개개인 강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적 해결책을 맞춤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교육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시급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코로나 시기에 경험했었죠. 온라인 강의, 동영상 컨텐츠 제작, 1대1 코칭, 그룹 멘토링, 교육과정 맞춤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비스 개발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영상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촬영 장비를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능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새로운 교육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AI, VR, AR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퀄리티, 중퀄리티, 고퀄리티를 분류해서 퀄리티별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하우도 빠르게 체득해야 됩니다. 퀄리티 정도에 따라서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 정성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기적 발전 방향을 보겠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개인 브랜드 구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콘텐츠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미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블로그,
유튜브 채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알리고 저서 출간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고객 후보군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같은 연락처 DB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기업들의 조직도 점점 더 플렉서블해지고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강사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나눠서 전체 네트워크의 매출 볼륨을 키우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니즈에서 새로운 교육 상품의 개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핵심입니다. 최신 산업 트렌드와 기업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론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도 있고 당연히 성공도 있겠죠. 이 과정에서 효율성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용도 투입되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과정 이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불황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5년에는 기업교육 시장에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인재 육성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기업 강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